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핵심 단어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원자, 원자핵, 전자, 분자. 이 네 가지 단어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이번 단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됨을 설명할 수 있다.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원자와 분자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옛 사람들도 이 물질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데모크리토스란 사람은 물질은 쪼개고 쪼개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을 쪼개고 쪼개면 계속 쪼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먼저 데모크리토스 말을 생각해보면 더 이상 쪼개고 쪼개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 거겠죠.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생각하면 물질은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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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쪼갤 수 있으니까 그 틈 사이로 계속 입자들이 들어가서 이 안쪽은 계속 차지기 때문에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의 말을 비교한다면 우린 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빈 공간이 존재하느냐,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느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물질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추리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눈그림 실린더에 물 50ml와 에탄올 50ml씩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이 두 개를 합쳐줍니다. 그럼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생기겠죠. 두 개를 합친 값은 몇이 되나요? 100ml가 되겠죠. 그럼 100ml보다 작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100ml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세 번째로 100ml보다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의 수가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실험을 통해서 직접 두 개를 합해 보도록 합니다. 직접 합해 보면 전체 부피는 100ml보다 더 작은 97ml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ml보다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걸 한번 설명해 보면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비교해 보자면 50ml는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득 차져 있겠죠. 그리고 에탄올도 가득 차져 있을 것입니다.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전부 50ml와 50ml가 가장 차서 100ml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로 100ml가 되지 않았죠. 다시 한번 입자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큰 입자가 있을 것이고 작은 입자가 있겠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입자 사이에는 작은 입자보다 빈 공간이 크게 있을 것입니다. 그 큰 공간 속으로 작은 입자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큰 입자 사이사이 빈 공간을 채워주면서 위에 쌓이게 되면 원래는 두 개를 합치면 100ml가 돼야 되지만 이 사이사이의 빈 공간으로 작은 입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는 100ml부터 줄어든 97ml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말이 더 맞았나요? 네, 맞습니다.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한 입자설이 맞는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죠.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가요? 네, 알 수 있습니다. 큰 입자 사이로 작은 입자가 그 틈 사이로 끼어들었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든 것입니다. 즉,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물질을 나누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작은 입자를 우리는 뭐라 한다? 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자는 1803년에 돌톨이라는 사람이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원자설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더 작은 입자로도 나누어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돌톤은 어떤 원자설을 얘기했을까요? 돌톤은 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추론합니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같은 원자는 크기와 종류가 같고 다른 종류의 원자들은 크기와 질량과 성질이 서로 다르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원자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갑자기 사라지지도 않는다. 화합물로 결합을 할 때는 일정 비율로 결합하게 된다. 이 시대 때는 가장 혁명적인 이론이었지만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원자도 쪼갤 수가 있고 같은 원자라도 동위원소라고 질량이 서로 다른 원자들도 발견되게 됩니다. 핵융합을 통해서 다른 물질로도 변형시킬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럼 이 원자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합니다. 먼저 원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양과 지구가 있으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뱅뱅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심에서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원자가 존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무거운 원자핵이 존재합니다. 이 무거운 원자핵 주위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뱅뱅 돌고 있는 거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전자는 하나당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므로 원자핵에 플러스 3의 전하량을 가진다면 그 주위에는 전자가 3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고 그 주위를 전자가 3개가 돈다면 전자는 몇 전하량이 되나요? 마이너스 3의 전하량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면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가 됩니다. 즉 원자는 어떤 성질을 가진다? 정기적으로 중성인 성질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원자핵과 전자를 제외하고 엄청나게 큰 부피를 가진 공간이 있죠. 이 공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진공이란 얘기가 됩니다. 즉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인 진공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심에는 질량이 무거운 원자핵이 존재하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원자핵은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중심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전자는 질량을 무시할 만큼 너무 가볍기 때문에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원자의 질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자는 질량을 무시할 만큼 질량이 엄청 작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빈 공간이기 때문에 질량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럼 원자의 질량은 뭐와 같다고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과 같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비어있는 빈 공간이다. 원자의 중심부에는 매우 작은 부피의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위의 공간에 전자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 이유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입니다. 원자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의 크기가 바로 원자의 크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들 원자핵의 크기가 얼만큼이냐면 여러분들 운동장의 크기가 원자의 크기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운동장의 중심에 개미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개미 한 마리의 크기가 바로 원자핵의 크기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 주위를 전자들이 돌고 있는 거겠죠. 즉 원자의 크기의 대부분은 뭐다?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너무 작은 원자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를 눈으로도
볼 수 있게끔 모형으로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원자 모형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앞에서 봤는 것처럼 원자핵이 있고 전자들이 있는데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를 표시하면 됩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을 그리고 그 주위로 정기적 중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다. 전자를 몇 개 그리면 되나요? 맞습니다. 3개를 그리면 바로 원자 모형을 그릴 수 있겠죠. 그 주위로 동그랗게 그려보면 바로 우리 원자 모형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른 원자들의 모형도 한번 나타내 볼까요? 먼저 헬륨, 리튬, 탄소, 질소를 준비합니다. 헬륨은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2, 리튬은 플러스 3, 탄소는 플러스 6, 질소는 플러스 7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헬륨과 리튬, 탄소, 질소가 가진 전자의 개수를 상상할 수 있겠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입니다. 헬륨의 전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전자 하나당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니까 헬륨의 전자 개수는 2개, 리튬은 3개, 탄소는 6개, 질소는 7개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은 정기적 중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원자 모형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모형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나요? 또 원자의 모양인 동그라미를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원자핵과 전자의 개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헬륨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의 원자핵을 전하량을 가집니다. 그럼 전자가 몇 개였던가요? 2개였죠? 그러면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서 플러스 2의 전하량을 가진 원자핵을 그려주고 그 주위를 전자가 몇 개가 돌면 되나요? 2개가 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려보면 리튬은 플러스 3, 탄소는 플러스 6, 질소는 플러스 7의 원자핵의 전하량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면서 그려볼 수 있겠죠? 리튬은 원자핵이 플러스 3을 그리고 그 주위로 3개의 전자를 그려주면 됩니다. 탄소는 원자핵이 플러스 6이고 전자는 6개를 그려주고 질소는 플러스 7 주변의 전자를 7개 그려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자 모형입니다. 헬륨, 리튬, 탄소, 질소 원자 모형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중심부엔 뭐가 있었나요? 원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었고 그 주위를 전자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원자핵의 전하량이 틀렸고 전자의 개수가 틀렸습니다. 자, 그럼 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분자란 독립된 입자로 이루어진 가장 작은 입자인데 어떤 입자?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던 원소가 있었고 원자도 있었고 지금 배우는 분자도 있습니다. 선생님 전부 다 작은 입자나 작은 성분이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원소고 원자고 분자고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 한번 알아가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일단 물질이 성질을 가지자면 원자 하나만으로는 그 성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원자는 원자 하나로는 자기 성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과 결합해야 됩니다.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산소 2개의 원자가 결합해서 산소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공기를 마시면 호흡을 할 수 있는데 그 호흡을 통해서 얻는 산소는 산소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 산소들은 바로 산소 원자 2개가 결합된 산소 분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더 쉽게 분자, 원소, 원자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늘 물을 먹죠? 물컵에 물을 따릅니다. 그러면 이 가득 찬 물컵에는 원자, 분자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듯이 수많은 원자, 물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 분자는 또 뭐로 이루어져 있나요? 여러분들 H2O라고 많이 들어봤죠?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결합된 물 분자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 물 분자를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나누고 나누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나누어지겠죠. 그럼 다시 물로 한번 변해 볼까요?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결합해서 물 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물 분자들이 모여서 이 컵 안에 가득 찬 물을 이루게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한번 원소와 원자, 분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여기에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물이 이렇게 이 공간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원소는 몇 개고 원자는 몇 개고 분자는 몇 개일까요? 자, 앞 시간에 선생님은 필동을 설명 주면서 여러분들께 얘기했죠. 원소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종류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원자는 개수라고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는 산소 원자가 있고 거기에 수소 원자 두 개씩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종류는 몇 개 있나요? 그렇죠. 산소 하나, 수소 하나, 원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원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나요? 산소 원자 3개와 수소 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총 9개의 원자가 존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분자는 몇 개가 존재하나요?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게 바로 물 분자입니다. 물 분자가 하나, 둘, 3개가 존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원소와 원자, 분자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소란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입니다. 원자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그럼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소, 원자, 분자 구분되시나요? 그럼 앞에서 우리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되어 있는 물에 대해서, 물 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가 2개가 결합된 과산화수소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형태는 같은 물, 어차피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결합되어 있는 형태도 다르고 원자의 개수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2개가 결합된 과산화수소는 물과 완전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자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몇 개의 원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질소 분자,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의 원자로는 자기의 성질을 가지지 못한다 했지만 아주 완벽한 구조로 이루어진 헬륨, 아르곤, 네온 등은 한 개의 원자로도 자기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비활성기체라고도 하고 하나의 원자로도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분자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질소 분자와 암모니아 분자를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2개가 몇 개가 결합됐나요? 2개가 결합되어서 질소의 성질을 가집니다. 하지만 질소 하나에 수소 몇 개인가요? 3개가 결합되어 있어서 암모니아란 분자가 이루어지면서 암모니아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많이 들어봤죠? 어차피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지만 일산화탄소는 탄소 몇 개? 하나,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와 산소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와 원자의 개수가 틀리기 때문에 2개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뭐라 하나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은 뭐였습니까? 원소.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는 바로
분자가 됩니다. 그림은 메테인의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메테인 분자 한 개에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각각 써보면 몇 개일까요? 그렇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수소 4개, 탄소 하나로 이루어진 바로 메테인 분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원소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